그래서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볼 것인가? 사실은 비행으로 분리되지 않은 아이들이 하는 행동인데 그 정도가 지나친 아이들이다. 이제 이렇게 아이쇼는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놀고 있을 때 노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보면 안 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나타나거나 부모님이 나타나면 얼른 위장하기 시작하고 숨기기 시작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경험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데 비행으로 나간 아이들은 이제 이게 더 많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어떤 아이는 비행으로 가게 되고 어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캐런 오나이가 설명한 얘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보통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태어났는데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불안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봐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세상 속에서 자기가 돌봄을 받을 보장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 입장에서, 아이는 뭐 그런 생각까지 안 하겠지만 아이 입장에서 우선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처한다는 얘기죠. 이게 베이직 앵사이티라고 불러요. 근본적 불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실존적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부모님들이 이 아이하고 아이의 니즈가 뭔지를 잘 알아서 아이가 디스터브 되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이런 부모님을 만난다면 아이가 처음 느꼈던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고 근본적인 트러스트가 베이직 트러스트가 에릭 에릭슨이 쓴 용어일 거예요. 우리가 발달의 첫 단계에서는 어떤 트러스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된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는데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아이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보통 캐런 오나이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moving toward people, 또 하나는 moving against people, 또 하나는 moving away from people.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불안이 있는 아이들이 첫 번째 유행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아주 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아예 말을 잘 들으면서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애쓰는 형. 두 번째 유형은 자기가 너무 침해적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대상들에게 반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느 경우에든 대상과 다투는 형, 맞서야 된다. 맞서지 않으면 힘들다. 계속 맞서면서 자기를 지켜가는 아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는 아이. 세 번째 유형은 이 두 가지 다 실패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관계에서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그 철수형이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기본적인 대처 방안인데 이 대처 방안이 누구나가 이런 패턴은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아이들,
그리고 성장한 건강한 어른들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다정하게 다가가고 어떨 때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어쩔 때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이런 것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이런 방법들을 자기 삶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인데 근본적인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없고 이런 패턴 중에 어느 하나를 특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생글생글 웃고 모든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하건 예스 예스 노를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누가 와도 일단 시비부터 해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패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좀 내버려둬 하고 누구하고도 정서적인 친밀을 맺지 않고 꼭 필요한 컨택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혼자 사는 이런 외톨이로 사는 이런 패턴들이 이게 굳어지면 이게 뉴로시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패턴이 어느 하나로 장착돼 버리면 실제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사람의 전이 세계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항상 첫 번째 경우 같으면 항상 사람들에게 생글생글 웃어야 되고 그분의 요구에 맞춰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퍼미션이 있지 않으면 꼼짝 못하고 이래 의존적이고 비독립적인 존재가 이런 패턴으로 가는 분들 항상 외부 대상은 그런 자기가 잘 하지 않으면 자기를 돌보지 않은 대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원 대상에게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다른 대상에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같으면 사람들은 항상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나를 침해한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침해적이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트러스트하지 않는 거죠. 이런 패턴이고 세 번째 유형 같으면 어떤 경우에도 나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정서적으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절망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혼자 스스로의 판타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을 개발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세 가지 패턴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이런 어떤 한 패턴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똑같은 패턴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허상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트랜스퍼런스가 계속 원대상이 어떤 원대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정서를 새로운 대상이 계속 느끼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실제 만나는 대상은 원대상과 다를 텐데도 전이 때문에 똑같이 느끼고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도 동일한 대응 방법을 반복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신분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 삶에서 이 전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